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11시 53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날짜를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느 정도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요. 제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자료는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 그러니까 코스피 종가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591 나오죠. 네,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건국 이래 최대를 찍었습니다. 2648.66 나왔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오늘 42.11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서요. 이만큼이나 지금 지수가 나오니까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조정받아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3천까지는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몇 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스피의 향방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더더욱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그 2021년 아마 3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 그 뒷받침하는 것은 제가 그 강의에서도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스틀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걀 모형 이론에 의하면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을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준금리가 1%도 아니고 0.5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0.75 정도 되죠. 0.5에서 0.75. 세계 각국이 지금 이렇게 다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어째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몰랐을 때 오는 게 위기거든요. 이미 감지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왜 위기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각국 정부가 지금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아직까지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낮추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낮다는 말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시중의 통화량을 크게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량이 어디로 가죠? 지금 부동산은 다 규제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현금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빠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자산이 크면은 그 기울기가 넘어져서 다리 차면 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2020년 지금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도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되면서 새로운 정책들 나옴으로 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동성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 유동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좀 옮겨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 몇 개월 이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가 저 부정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이 최근에 파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09년에 외환위기처럼 서프라임 사태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나올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산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드렸는데, 코스툴라니의 모형, 달리알 모형 이론에 의하면 이 저점일 때 금리가 반드시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금리를 저점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금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한다고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자산, 특히 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면 금리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죠. 그죠?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일 때에는 사실은 첫 번째 원칙, 코스트라니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900에서 3,0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제가 그 여러 가지 강의에서 5가지 자산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5대 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다가 주식이 메인이 되는 거죠. 주식이 메인이 되겠지만은 금리가 만약에 높아져서 주식을 빠져나올 때에는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거지만 지금은 저금리인데 채권으로 갈아타면 가격이 낮죠.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채권으로 못 타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원자재로 갈아타야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원자재는 회복기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원자재를 그러면 한 드럼을 사야 되나요? 한 배럴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공학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지금은 원유도 증권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ETN이라는 거거든요. 다음 장에 제가 또 HTS를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내리고요. 자, 그러면은 원유를 증권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원유를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이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도 저는 매입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주식 주문을 넣으면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매수 클릭을 해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에서 우리 돋보기 클릭하잖아요. 종목을 찾으려 그러면은요. 돋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셨나요? 자, 돋보 클릭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돋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런 화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종목 안내 창이 나오면 위에서 네 번째 쭉 내려오 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쭉 내려오다가 영어로 이제 ELW, ETN, ETF 이렇게 나오죠. 요 중에서 ETN을 클릭해 보세요. ETN. 됐나요? 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검색에서는 뭘 하냐면은 대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신 쳐봤나요? 자, 중앙에 하나, 둘, 세 번째 오니까는 대신 WTI 원유 선물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니까는 요 위에 바뀌었죠. 대신 WTI 그 원유 선물돼 있고요. 사는 창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몇 주를 살 것인지 클릭을 하시고 이 가격을 보는데 지금 얼마죠? 4,350원. 오늘 11월 31일 날 벌써 시간이 12월 1일로 넘어갔네요. 12월 1일 날 새벽으로 넘어갔는데 몇 주 샀는지 보고 이 종목을 하고 현금 매수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주 단위로 사는데 지금은 4,350원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사시라고 할 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좀 내려놓고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보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350원 하고요.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4,470원 갔죠.
그죠? 그래 최근에 보니까 우상향하고 있죠. 똑같이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과거 거로 가볼게요. 그럼 언제가 제일 낮았냐? 보니까는 2020년 4월 28일 날 굉장히 낮죠. 얼마죠? 1960원 하죠. 최고 낮았습니다. 그죠? 만약 이때 샀으면 해도 지금 더블 먹었겠죠. 그죠? 몇 개월 만에, 한 5, 6개월 만에, 그죠? 자, 그리고 더 과거 거로 가볼게요. 더 과거로 가보니까는 2020년 2월 24일만 하더라도 만원 했고요. 더 과거로 가보니까는 최고점을 찍은 게 2020년 1월 8일 날, 수요일 날, 얼마였죠? 12,695원. 더 과거로 가보니까 떨어졌다가 다 12,000원 정도는 하죠. 그죠? 12,000원 정도는 하던 금액이 이게 원유의 본 가격이거든요. 요때는 15,000원 했습니다. 그죠? 그랬던 것이 쭉 가보면 지금 얼마 한다고요? 4,000원 하고 있죠. 아직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신호탄이 아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도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원유 이런 것이 빨리 올라야지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는 원유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원유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을 엑시트할 때 대안으로는 원유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타이밍을 맞춰서 주가가 2,9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때는 조금 조금씩 옮겨 타서 위험을 그 해칭하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전략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요.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자고요.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11월 1일, 12월 1일 날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